자, 여기 아주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2025년 5월 4월에 한 IT 기업, 같은 부서, 같은 직급, 연봉도 비슷한 두 사람. 김 대리는 연봉 5,200만 원으로 237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박 대리는 연봉 5,100만 원인데 32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무려 269만 원 차이입니다. 더 놀라운 건 박 대리는 3년차 직장인이고 김 대리는 이번이 첫 연말정산이었습니다. 신입이 베테랑보다 269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연말정산이 정확히 뭔지 알아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을 정산하는 겁니다. 이걸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마치 뷔페 식당에 들어가면서 주인이 손님 체격 보니 3만 원어치는 드실 것 같네요 하고 미리 3만 원을 받는 겁니다. 1년이 지나고 실제로 계산해보니 실제로 먹은 건 2만 원어치였다면 1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이게 김대리입니다. 실제로 먹은 건 3만 5천 원어치였다면 5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게 박대리죠.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왜 같은 연봉인데 누구는 환급받고 누구는 토해낼까요? 연말정산은 마치 1년짜리 보물찾기 게임입니다. 국세청이 숨겨놓은 보물, 그러니까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지도를 들고 찾아갑니다. 모르는 사람은 맨손으로 헤맵니다. 김대리는 지도가 있었습니다. 박대리는 지도가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269만 원입니다. 2025년 국세청 통계를 보면 직장인 평균 환급액은 67만 원입니다. 하지만 상위 10%는 평균 180만 원 이상 받습니다. 하위 10%는 오히려 평균 40만 원을 토해냅니다. 같은 제도인데 결과는 220만 원 차이. 이건 정보 격차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격차가 생긴 걸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1999년을 지목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도입된 겁니다. 정부는 카드 많이 쓰면 세금 깎아줄게 하고 당근을 내걸었습니다. 효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2000년 카드 사용액은 200조 원, 2005년에는 400조 원, 2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였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건. 카드 공제가 되면 다른 것도 공제해주면 되잖아. 2002년 연금저축소득공제, 2004년 월세 세액공제 확대, 매년 새로운 공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20개가 넘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신용카드 공제 활용률은 92%, 연금저축 공제 활용률은 38%, 월세 세액공제 활용률은 23%. 대부분의 사람은 신용카드 공제만 받고 끝냅니다. 나머지 공제는 모르거나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 차이가 50만 원에서 200만 원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대리가 237만 원 받은 비결 딱 5가지입니다. 그것도 특별한 재테크나 투자 없이 그냥 제도를 제대로 활용한 것뿐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5가지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전략적 분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크카드가 공제율 높으니까 무조건 체크카드만 쓰면 되겠네. 틀렸습니다. 왜일까요? 연말정산 카드 공제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총 급여의 25%는 어차피 공제 안 됩니다. 연봉 5천만 원이면 1,250만 원까지는 카드를 뭘 써도 공제 제로입니다. 그럼 이 구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용카드로 혜택이나 챙기세요. 포인트, 마일리지, 할인. 어차피 공제 안 되는 구간이니 실익이라도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1,250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체크카드로 전환하세요. 신용카드는 15% 공제, 체크카드는 30% 공제, 2배 이상 차이입니다. 김대리는 정확히 이렇게 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는 신용카드로 혜택을 챙겼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체크카드에 집중해서 공제를 극대화했습니다. 결과 카드 공제만 65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이건 마치 축구 경기 전략입니다. 전반전은 수비 중심으로 버티고 후반전에 공격 올인해서 골 넣기. 연말정산도 똑같습니다. 전반기는 혜택을 챙기고 후반기에 공제 폭탄을 터뜨리는 겁니다. 두 번째, 연금저축 900만 원의 마법. 이건 진짜 꿀입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평생 모릅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더하기 IRP 300만 원, 총 900만 원입니다. 여기에 13.2%에서 16.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계산해볼까요?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900만 원을 납입하면 900만 원 곱하기 16.5%,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왜 다들 안 할까요? 오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나중에 받는 거잖아. 지금 돈 못 거두면 손해 아니야? 틀렸습니다. 지금 당장 100만 원 이상 환급받는 건 확정된 수익입니다. 연 10% 이상 무조건 버는 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연금저축은 미래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금 1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보내면 국세청이 우표값으로 15만 원을 더 넣어줍니다. 그리고 20년에서 30년 뒤 미래의 나에게 배달됩니다. 우표값만 15만 원인데 안 보낼 이유가 있을까요? 세 번째, 월세 세액공제 127만 원의 비밀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살면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4,5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연 840만 원을 내는 경우. 하지만 한도가 750만 원이니까 750만 원 곱하기 17%, 127만 5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받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왜일까요? 현금으로 월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내면 증빙이 안 됩니다. 반드시 계좌이체로 내야 합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내는 건 마치 영수증 없이 물건 사는 것과 같습니다. 환불받으려면 영수증이 있어야겠죠? 월세로 똑같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영수증입니다. 네 번째, 의료비 무한공제입니다.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쓴 만큼 다 공제받을 수 있어요.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봉 5천만 원이면 3%는 150만 원입니다. 의료비를 400만 원 썼다면 400만 원 빼기 150만 원 곱하기 15% 37만 5천 원을 공제받습니다. 특히 난임시술비는 30% 세액공제 최고입니다. 치과, 한의원, 안경점도 됩니다. 부모님 의료비도 합산 가능합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의료비가 많습니다. 일부 안경점, 해외병원, 현금으로 낸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보험금 청구와 비슷합니다. 보험금 받으려면 서류 챙겨서 청구해야겠죠? 안 하면 보험사가 안 줍니다. 의료비 공제도 똑같습니다. 영수증 안 내면 국세청이 안 줍니다. 다섯 번째, 부양가족 점검입니다. 맞벌이라면 소득 높은 쪽에 등록하세요. 부모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의료비와 교육비도 같은 사람이 공제받으세요. 마지막으로 꿀팁 2가지를 드립니다. 꿀팁 첫 번째, 홈택스 미리 보기를 활용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내가 이대로 가면 얼마나 환급받을까? 9월쯤 한 번 더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마지막 3개월에 채우세요. 꿀팁 2번째, 간소화 자료를 과신하지 마세요.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부 안경점, 현금 의료비, 해외 직구, 일부 하관비, 영수증을 직접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세요. 이것만으로도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김대리와 박대리, 같은 회사, 비슷한 연봉. 하지만 연말정산 결과는 269만 원 차이. 그 차이를 만든 건 특별한 재테크도 높은 연봉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도를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뿐입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결정합니다. 10년이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30년이라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작은 차이가 평생 누적되면 중형차 한 대 값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도 김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는 작년에 얼마 환급받았다. 이것도 공제되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을 남겨주세요. 우리끼리 정보 공유하면서 모두가 200만 원 환급받는 그날까지. 다음 영상에서는 프리랜서와 엔잡러 종합소득세 완벽 공략을 다룰 예정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세금 1원도 안 아까운 분 없으실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